일단 오늘 폴란드와 대결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일본과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김효경 기자가 직접 가지요. 네, 내일 경기까지는 보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고 아니요, 내일 갑니다. 일본 가서 보신대요. 아 내일 가는 거야? 네. 내일 갑니다. 내일 낮 비행기. 그러면은 잠깐만 가서 7월 10일 날 일본, 12일 날 불가리아, 13일 날 프랑스인데 세 경기 다 보고 오는 거예요? 네, 3박 4일 일정으로 딱. 야 정말 배구만 보러 가는 정말 거야? 딱 하루 쉽니다, 하루. 하루? 네. 아, 좀 그건 쉬는 게 아니지 뭐. 그냥 경기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지. 아니 봐봐 어. 휴직 중인데 스탠 프로라고? 네. 그 와중에 일본을 가는데 하루 빼고 다 배구를 봐. 예, 예. 야 넌 정말 배구에 미친 아이구나. 자, 수앰플 체육회 메인 컨텐츠죠. 한 주간의 배구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댓글에서 야구 얘기 그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마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는 시작하자. 다 적응하시고 그러니까 말하든가 네, 말든가 토론의 장을 가지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구 얘기하니까 오 막 이러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댓글이 좀 더 올라오고 있네요. 하루살이 평민님, 백구의 대제전. 고뇌하는 아이디에서부터 삼촌, 굉장히 네. 연륜이 느껴지는 네. 아이디입니다. 고뇌하는 삼촌 다 반갑습니다. 자, 배구 이야기 만나볼 텐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VNL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운명의 3주차입니다. 지금 저기 세르비아 경기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17위였는데 18위가 됐습니다. 아, 오늘까지 17위였다고 하시죠? 네, 얼마 전까지 17위였는데 예, 지금 18위가 되면은 VNL 여러분 때 다 알다시피 퇴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순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순위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있었으니까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뭐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트스코어 1대3 패배이긴 합니다. 근데 뭐 김희경 기자랑도 저희가 방송 전에 나눴던 얘기가 그래도 좀 희망적인 패배이긴 했다. 그러니까 적잘싸죠, 오늘은. 네, 결과는 1대3. 그러니까 가져온 세트는 결국 한 세트였지만 뭐 4세트도 굉장히 팽팽하게 갔고 그렇죠, 우리가 세트 스코어까지 먼저 네, 앞서갔었고. 저는 사실 솔직히 승점 얻는구나. 그러니까 그 야구에는 고마워요 지지사토 있으면 오늘 경기는 고마워요 라바리니 할 뻔했거든요. 아 근데 몇몇 그 포인트가 되는 아쉬운 장면들이 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승점을 얻지 못했다. 네. 근데 남은 경기들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일단은 경기 내용에서 두 분께서 평가하시기에 좀 눈에 띄었던 지점들을 한 말씀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은 이선우 선수가 너무 잘해줬죠. 어. 사실 우리 대표팀의 최고 약점이 그쵸. 아포지 스파이커거든요.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아포지 스파이커가 모두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의 육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김희진 선수가 한때 좀 잘 해줬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선수들만 바뀌고 좀 눈에 띄는 선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선우 선수가 이번 VNL을 치르면서 좀 많이 성장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문지훈 선수가 더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선우 선수가 계속 이제 고정적으로 붙박이 주전으로 나서고 있고 오늘도 이제 19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저 정도면 우리나라 V리그로 따지면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한몫했다. 그렇죠. 외국인 선수 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바 정도는 안 돼도 뭐 메가 정도는 하지 않았나. 네. 뭐 V리그로 비교하면 오늘은 이선우 선수가 정말 잘해줬는데 쉽게도 좀 아웃사이드 히터진이 좀 2주차보다는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딱 그건데 김효경 기자가 앞서 1, 2주차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우리 대표팀이 따라붙는 힘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기를 잘하다가도 주도권을 내줬을 때 그냥 그대로 우리 대표팀이 고꾸라진다. 뭐 이런 표현을 저희끼리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보면 폴란드는 계속 선수들을 교체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팀을 뭐 편하게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 팀이 그냥 고루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일단 플랜 A가 VNL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플랜 A에서도 A 일진들만 경기를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주차잖아요. 그러니까 2주차였으면 좀 그래도 좀 달랐을 텐데 3주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좀 눈에 띄었다.
저는 그리고 경기 특히 4세트에 좀 아쉬운 장면이 세터 김다인 선수가 이것도 아마 체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을 텐데 동료 선수랑 이게 동선이 겹치면서 공을 제대로 이게 동료에게 주지 못하는 장면들이 두 번 나왔어요. 이게 17대 15, 또 26대 25. 여기서 경기가 좀 크게 좀 바뀌어서 네. 그 연결 하나를 성공시켜서 우리가 공격을 했더라면 사실 4세트를 그죠.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최소 승점 1점이라도 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아쉬웠습니다. 자, 아쉬운 승부였습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3대 1로 첫 경기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운명의 3주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성적을 나누냐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VNL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게 되느냐 두 양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펼쳐질 일정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오늘 폴란드와 대결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일본과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네. 김효경 기자가 직접 가지요. 네, 내일 경기까지는 보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고 아니요, 내일 갑니다. 일본 가서 보신대요. 내일 가는 거야? 네. 내일 갑니다. 내일 낮 비행기로. 그러면은 잠깐만 가서 7월 10일 날 일본, 12일 날 불가리아, 13일 날 프랑스인데 세 경기 다 보고 오는 거예요? 네, 3박 4일 일정으로 딱. 야, 정말 딱 배구만 보러 가는 정말 거야? 딱 하루십니다, 하루. 하루? 네. 좀 그건 쉬는 게 아니지 뭐. 그냥 경기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지. 아니, 봐봐. 휴직 중인데 세엠프로라고? 네. 그 와중에 일본을 가는데 하루 빼고 다 배구를 봐. 예, 예. 야, 넌 정말 배구에 미친 아이구나. 아니 저는 이제 육아휴직 중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와. 이게 와이프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사를 좀 3박 네. 4일 동안 쉴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작은 휴가다. 휴가죠. 이게 휴가다. 네, 네. 댓글에 네. 심님께서 티켓 비싸지 않냐. 저는 취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음. 네, 티켓은 사진 않습니다. 빨리 휴직 중인 기자가 간다고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표를 이제 일본 경기는 굉장히 비싸게 팔고 그 나머지 나라들끼리 경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자유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얼마 정도예요? 제가 어제 잠깐 봤었는데 한 자유석 제일 위쪽 자리는 뭐 한 2,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0엔, 3,000엔 뭐 이 정도. 오늘 비싸네요. 우리 네. 폴란드 한국 경기만 보더라도 경기장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네, 네. 2층 쪽은 뭐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일단은 저 세 경기에서 무조건 최소한 1승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솔 TV님이 휴직 중에도 취재 신청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FIVB선 제가 휴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휴직인 거지. 네.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조리는 근절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이게 되게 아쉬운 게 사실 원래 이제 더발리볼에서도 좀 취재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네. 이게 더발리볼이 더 스파크에서 좀 이제 이직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신청 기간이 꼬였구나. 신청 기간이 지나서 그 원래 이보미 편집장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더라고요. 이런 건 사실 대한배구협회에서 네. 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쪽에서 되게 그런 게 좀 깐깐하잖아요. 약간 좀 보수적이죠, 네. 굉장히.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이 좀 많이 또 취재 신청이 잘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좋은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김영민 어딨어요? 기자. 제가 받으면 제가 어디 있어요? 맞아. 오 기자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이메일 보냈었고 V리그 토크쇼 때 오 기자님의 감사했던 지원입니다. 오 기자님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요. 저분. 네.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그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보니까 사인볼을 제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못 드렸던 분 같은데? 그래요? 약간 빚 받으러 온 거네. 채무 관계가 있는 분이네. 빚 받으러 왔네 오늘. 만약에 그분이 제 기억에 지금 지원 그분이 딱 걸렸거든요. 네. 맞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 사인볼 아직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채널 게시판에 들어가면 저희 연락처 있거든요. 그 이메일로 뭐 댓글 달았던 지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오해영 기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연락 드릴 겁니다. 야, 근데 네이버에서의 인연이 유튜브까지 샘플까지 이어지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구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특히 축구 얘기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경우의 수. 킹우의 수. 네. 정말 너무 그 싫잖아요. 둘이 진짜 절친이에요. 경우랑 의수랑 너무 절친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따져봐야죠. 우리도 이제 무조건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순위 아마 변동이 이제 바뀌었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경기 전까지죠, 이게. 네.
이제 사실 이제 18위가 강등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벨기에까지는 아마 이제 강등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캐나다, 태국, 우리나라 그리고 세르비아가 사실상 이제 강등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네. 경기 결과 이제 우리가 패하면서 세르비아는 또 이제 체코에게 3대1 승리를 그렇죠.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세르비아가 이제 1승이 되면서 우리가 18위로 한 계단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VNL 같은 경우에는 우리 V리그와 다르게 승점이 아니라 승수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네. 17위였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8패였지만 2대3 패배가 5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승점이 오늘 단번에 8점이 되면서 태국까지 제쳤어요. 16위까지. 이 정도면 강등권 탈출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세르비아 뭐 다은솔 TV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보스코비치가 오늘 합류를 했거든요. 경기력이 저도 보진 않았지만 기록을 보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나오면 그렇죠. 주전이고 또 우젤라치 선수도 합류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세르비아는 무난하게 아마 2승에서 3승 정도는 거두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겨야 이제 순위 싸움에서 이겨야 할 상대는 태국과 캐나다다. 근데 태국과 캐나다가 사실 이번 주 일정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태국과 네. 캐나다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강등을 놓고 싸워야 하는 대결입니다. 세르비아는 일단 한 수 접어두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독일, 중국, 미국, 태국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태국은 미국, 독일, 도미니카, 캐나다 네, 이렇게 다 보세요. 뭐 이 두 나라보다 랭킹이 높은 그렇죠. 나라들이고요. 음. 특히 독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토너먼트 진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초반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쉽게 굉장히 할수 열심히 할 없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승리를 따기가 힘들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2주 차에는 좀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왔는데 3주 차부터는 좀 베테랑 선수들도 약간 합류를 실험은 했더라고요. 끝났다. 네. 네. 이제는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성적 랭킹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에이버리 선수라든가 뭐 쿠티노 선수라든가 좀 몇몇 주력 선수들이 합류를 했고 세터 조딘 폴터도 오고 그래서 아마 이 나라들이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보시면 알겠지만 태국과 캐나다가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14일 네. 오전 5시. 이 두 팀이 만약에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면 2승의 캐나다와 1승의 태국이 마지막 경기를 치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도와줘요 캐나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태국을 이겨주면 그렇죠. 태국이 그대로 1승에 머물고 그쵸. 우리가 불가리아나 프랑스전에서 1승을 추가하면 2승이 되기 때문에 강등을 좀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을 수 있습니다. 일본전 승리는 아예 생각 안 하는구나. 우리가 최근 일본 상대로 0대3, 0대3, 0대3이거든요. 예. 3년 연속. 일본이 세계 랭킹 5위예요. 네, 게다가 이번 일본은 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불가리아한테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어느 종목이든 한국과 일본은 항상 라이벌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구 종목에서 이제는 2025년 현재 배구에서는 한일이 대등하다라는 뭐 정신력으로라도 이길 수 있다는 객관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수 접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터치가 가능한 게임이면은 어떻게든 물고 뜯어서라도 할 텐데 전혀 이제 코트 넘어 있는 당시.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는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다. 그렇다. 뭐 어쨌든 우리가 지난해에는 그래도 일본 상대로 마지막 세트에는 굉장히 접전을 펼쳤던 경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우리가 내일 경기를 하고 또 하루 휴식은 하니까 내일을 완전히 주전 선수를 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다음 경기를 준비했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0대3은 당하지 않았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경우의 수 단순하게 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캐나다와 태국 모두 앞선 세 경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 두 팀이 맞붙는 경기에서 캐나다가 이기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할 거고. 그렇죠. 만약에 태국이 이겨서 네. 우리와 세 팀이 2승으로 맞물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승점과 세트 득실을 따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승점이 가장 낮죠. 적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의 기반은 우리가 남은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겨야 된다라는 기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일본이 프랑스한테 3대0으로 이겼고 좀 불가리아와 브라질의 경기를 오늘 좀 첫 경기라서 제가 좀 많이 봤었는데 불가리아가 확실히 1, 2주차 때 3승을 거둬서 그런지 주전 선수들을 많이 뺐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V리그 여자부 최대 득점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바실레바 선수가 불가리아 대표로 이번에 출전을 했었는데 3주차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미들블로커 주전 선수도 2명이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이죠. 도로공사에서 뛰었던 니콜로바 선수가
이번에는 주전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사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불가리아 감독이 이제 레전드 플레이어 출신인데 감독이 직접 니콜로버가 좀 더 경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불가리아가 아웃사이더 히터들은 솔직히 우리보다 좀 강하지만 앞포지션이나 좀 다른 포지션에서 약간씩은 좀 다른 월드 클래스 팀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가리아가 조금은 노려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 프랑스보다도.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프랑스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뭐 카조테 선수나 몇몇 선수 좀 체력 안배를 해줬었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못 이긴다 이 정도는 아닌데 불가리아와 비교하면 프랑스가 조금은 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일정상으로도 우리가 프랑스에 집중을 하는 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쵸. 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불가리아를 만약에 승리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면 프랑스전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3주차의 키포인트는 세 번째 경기 불가리아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고 진짜 선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만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환경까지 도와줘야만 지금 VNL에 잔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뭐 힘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미 텄다,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는데 좀 당연히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 하실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 시즌에 1승도 못 거둔다고 예상하신 분들도 맞아요. 네. 꽤 많았어요. 1승이 뭐냐, 승점도 못 딸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경기들 다 보셨잖아요. 네. 9경기 중에 그래도 최소한 대여섯 경기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럼요.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그건 거예요. 대표팀 선수 선발이나 그 선수 운영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약간 영리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거뒀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제 3주 차에 와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결과가 좀 한 끗이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훈 선수가 부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까 농담처럼 했던 그 얘기. 네, 리저브 멤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아마 경기를 뛰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아웃사이드 히터에서 좀 수비가 되는 리시브가 되는 선수가 한 명 정도 가서 후위에서 육세영 선수나 강소희 선수가 힘들 때 들어갔으면 사실 이 선수들의 좀 경기력도 좀 더 맞아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안 좋은 말 댓글에 남길 수 있는데 슈퍼챗을 쏘시면서 하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읽어도 드리고 인정도 해드리고 다 좋으니까 우리 팀 망했네, 뭐 다 강등 확정이네,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슈퍼챗 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비 써가면서 일본 가서 경기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로 기운 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유, 백구의 대대전님은 네. 공무원이신가 봐요. 아 그런가 보네요. 댓글에 네.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아기도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저 말인즉 김효경 기자 애 데리고 같이 가라라는 거죠. 맞네. 그러면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네. 육아휴직이니까 육아휴직인데 애는 집에다 두고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이제 나만 놀러 다닌다. 이거는 방지하는 거구나. 좀 근데 육아휴직이 애를 보는 휴직이기도 하지만 좀 지친 육아에 지친 분들을 위한 휴직인데 그죠. 좀 그걸 좀 유연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여기를 가기 위해서 네. 오늘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미리 해두었다. 네. 그러게 재수 씨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혼자 띡 보내놓고. 아니 뭐 부럽다. 알겠습니다. 자, VNL 소식은 저희가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릴 때쯤에 이미 다 결론이 났겠네요. 뭐 어쨌든 그래도 좀 현장에서 네. 제가 이번에 액션캠도 들고 가거든요. 처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저희가 저희- 액션캠을 네. 저희 제작진에서 네. 지원해 드려서 생생한 네. 현장의 목소리와 화면을 담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적의 강강수올래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김효경 기자가 다음 주에 저 자리에 웃으며 앉아있는지 네. 무표정하게 앉아있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경기를 보려고 이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거의 한국 기자가 없을 확률이 꽤 높거든요. 지금 다른 회사를 제가 다 알아본 건 아닌데 좀 기적의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국가대표팀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